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네콤 조감도 최종이라는 글입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는 보물창고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층 빌딩 상징인 커튼 월록 마감에서 층별 난간 유리 마감으로 바뀐 듯 하네요. 이게 최종 조감도인가 봅니다.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커튼 월록에서 유리 난간으로 마감이 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사진이 좀 선명하지는 않네요. 넥스트 콤플렉스 조감도 변화 과정. 여기 이제 호텔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 호텔 건물입니다. 여기는 무슨 컨벤션 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건물이고요. 이쪽에 주상복합이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이게 1차 조감도입니다. 1차 설계 조감도. 이렇게 돼서 이 역 지하로는 이제 역 지하상가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게 건물이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유리 난간으로 돼서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설들이 많이 빨리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2차 설계 조감도입니다. 조금 변화가 있네요. 요거는 3차 설계 조감도. 이게 4차 최종안입니다. 저는 1차 빼고는 두 번째로 멋있어 보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점점 디자인이 산으로 가네요. 그냥 OP 복합상가 기대 1도 없음. 좋네요. 완공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듯. 2차 설계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말하고 나올 때 말이 다를 것 같으면 애초에 나서지를 말았어야지. 검신 상징인데 생숙 발코니에는 창호를 설치할 수 없고 무조건 돌출 발코니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분 말씀이 맞네요. 최초에 조감도 나왔을 때는 생숙 발코니 규제 생기기 전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생숙 발코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파트처럼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것처럼 외부 샤시를 다는 생숙들이 전국적으로 분양했지만 아마 2021년 말쯤이었을 겁니다. 생숙은 무조건 오픈 발코니를 적용해야 된다는 법규가 강제되어서 저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안타깝긴 합니다. 커튼 월로 지어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부 규제 때문에 미관이 다운 그레이드 되어 버렸네요. 건물이 빼빼 말라가네요. 이게 왜 자꾸 조감도가 변해나 그랬더니 이 호텔이나 이런 생활 숙박시설 이런 거는 정부에서 규제가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조감도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변경되는 건지 설명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어차피 망한 곳이라 기대도 안 하지만 건물 디자인이 너무 구리네요. 그냥 다들 까기 바쁘네. 롯데가 최초 제시한 안보다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자꾸 나쁜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롯데몰이 들어오면은 장사 엄청 잘 될 걸로 봅니다. 왜냐 인구 증가율 전국 1위고요.
젊은 나이 평균 연령 젊은 거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소비도 활성화될 테고 이 롯데몰은 검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상가가 또 롯데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상가가 모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저 정도 외관 디자인 건물은 흔치 않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유리 난간 보니 해당 부분은 모두 생숙으로 채워지나 보네요. 외관이 그 건물의 가치를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네요. 내부 입점은 빵빵하게 들어와야 될 건데 말이에요. 그래도 참 롯데가 백인력 중심 상권을 부지 몇 개를 가지고 공사하는데 점점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뭐 하는 건가 싶네요. 유리가 콘크리트로 바뀌고 있네요. 그냥 오피스텔처럼 되어버림. 브릿지가 중앙에 있거나 상가 쪽에 있어야 활용면이 좋을 듯. 꼭대기 OP에서 OP로 건너가서 뭐한담? 생숙시설이고 보통 저런 브릿지는 커뮤니티나 라운지로 채워집니다. 다운그레이드. 건축 원자재 값 상승으로 원가 절감이 필요할 겁니다. 조감도상 외관 디자인이 나쁘지 않네요. 원자재 값 때문이 아니고 기존에는 생숙에도 아파트처럼 밀폐형 창호 설치가 가능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무조건 오픈형 발코니로 설치하도록 강제해서 그렇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외관 디자인이 이뻐 보이네요. 규모를 배제하고 보면 동탄역 롯데캐슬 외관 디자인보다 좋아 보입니다. 생숙 그 자체 같네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아쉽네요. 다음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는 계속 느는데 인천 서구 검단지역 교통망 확충 절실. 요거는 뉴스에 나온 계양역의 그 출퇴근 시간 모습입니다. 기사 내용은 인구는 느는데 인천 서구 검단지역 교통망 확충 절실. 4월 20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역이 공항철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지하철이 좀 많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GD도 빠르게 추진돼야 할 텐데요. 균형적인 국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서울의 서부권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인천 검단 김포 지역이요. 지하철이 얼른 들어왔으면 얼른 좋은 계획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지겠죠. 지금도 불편한데 미리미리 좀 해주지. 어디든 빨리 삽을 떴으면 좋겠어요. 교통망 절실합니다. 제 생각에도요, 이제 총선 선거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단 신도시가 있으면 인천 1호선이 지금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7월에 공사는 완공되는데 시범 운영이 9개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5년 5월 달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정치하는 분들이 좀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 지금 교통 지옥인데 이거 좀 빨리 개통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7월에 공사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같은 그 발전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또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 아닙니까? 2개월 정도 시범운행 하면은 개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내년 9월에 개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상시 같으면은 모르는데 지금 이 검단신 도시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1호선만이라도
개통 시기를 좀 앞당겨서 내년 말로 이렇게 2개월로 앞당기는 건 좀 무리라고 하더라도 24년 내년 말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은 다른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호재 내년 2월 GTX 비호선과 GTX 김용선 동시 착공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 2월 달에 GTX 비호선이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GTX 김영선을 착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신문 기사에는 GTX B가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생각에는 이 GTX B가 송도에서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여의도 뭐 거쳐서 용산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김영선도 김포에서 검단 거쳐서 계양신도시 거쳐서 대장신도시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거는 결정된 거 아닙니까? GTX D랑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 B랑 환승해서 이렇게 같이 써라 이런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GTX B를 내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같이 착공에 들어가자 이거죠. 좋은 아이디어를 올려주신 파크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잖아요. 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권 뭐 저 지하철 공사 뭐 이런 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이거를 보신 분들이나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이쪽에 좀 아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서구청장님 친척이라든가 뭐 하여튼 건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무조건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건의를 자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의를 하다 보면 자꾸 이슈화가 되고 선거철에 선거 공약으로도 채택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꾸 아이디어를 내는 게 무조건 인천 1호선이 25년 5월 개통이다 이렇게 그냥 알고 그냥 관심을 끄기보다는 지금 검단 신도시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뭐 김포 신도시도 지옥철 어쩌고 막 그랬는데 김포 신도시는 그래도 지옥철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구는 막 자꾸 폭발적으로 느는데 그래서 이거 2025년 5월이 아니라 내년 말로 좀 이렇게 몇 달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년 7월이면은 공사가 완전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시운전 한 몇 달, 9개월로 시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한 5개월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개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자꾸 건의를 한다든가, 이슈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정부 신문고에 올린다든가, 무슨 이렇게 의견이 단합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GTX도 마찬가지죠. 아무 얘기도 없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아무 얘기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랑 자꾸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거 GTX B 내년 2월에 착공한다는데 이거 김영선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민원을 넣어야지 좋아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집니까? 그래서 이런 의견을 올리시는 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것보다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엄영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공사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 착공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크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GTX 김영선의 절반은 GTX B호선 선류를 공유하게 되므로 GTX B호선 착공은 GTX 김영선이 동시 착공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건 이제 예상을 하신 겁니다. 이게 기사화된 건 아닌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서 GTX B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GTX B도 용산도 있죠, 여의도도 있죠. 여의도가 우리나라 일자리 3위 아닙니까? 그래서 여의도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검단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로 간다고 치면은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GTX B가 내년 초에 일단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같이 해자 이거죠.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GTX, 이분은 아이디가 필명이 GTX 부평역 Y노선 유치입니다. GTX B노선이 드디어 내년 초 착공되는군요. 인천공항, 영종, 인천역, 수임 분당, 부평, GTX 환승도 얼른 예타 들어갔으면. 이분 얘기하는 거는 송도에서 GTX B가 인천시청을 거쳐서 부평을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 거쳐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마석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요. 우리 지금 GTX D 노선이 이렇게 김포에서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만나서 Y자 노선으로 해서 잠실, 강남, 삼성에서 하남시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길다 이거죠. 이게 너무 길어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GTX B가 또 일찍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평역에서 Y자로 딱 붕괴하면 공사비가 1조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짧아지고, 인천공항도 좋고, 이 송도 GTX B 노선도 좋아지고. 왜냐, 여기서 내려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급한 사람, 시간이 급한 사람은 송도에서 이렇게 가다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GTX 타고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천공항 수요는 뭐 어디든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노선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GTX D도 Y자로 이 공사비가 커지는 것을 막고 거의 반값으로 빠르게 노선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자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아이디어 올려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위 노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계획대로 환승역 설계 중이라 영종, 인천역은 계획 자체가 없는데 B노선은 내년 착공, 또한 백이역부터 장기역을 거쳐 김포 통합 차량기 지역까지는 5호선 선로를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GTX 김영선 실제 공사 구간은 백이역부터 부정운역까지만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깊이가 다른데 선로 공유 불가능. 참고로 GTX 김영선은 김포에서 용산역까지 약 26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GTX 시대입니다. 용산 직장인데 굿이네요.
차 안 가지고 다녀도 되겠다. 2003년 후에